잘 봐둬야겠긴 하겠네요. 기출 돌렸으니까. 자, 15번 여러분들 숙제하면서도 질문 많이 했을 텐데 이 문제의 첫 번째 핵심은 이거야. 5가지 색을 줘놓고 괄호 1번에서 근데 이거 좀 뭐랄까 문제의 의미가 되게 애매하게 해석할 수 있게 문제 내긴 했어. 내가 시험 때였어도 선생님한테 손에 들어서 질문을 하든가 뭔가 확인을 했을 것 같을 법한 문제긴 해. 아니면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막 좀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던가. 이게 5가지 색이 있어 여러분들한테. 그 중에 3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할 거야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일단 5가지 주어진 색 중에 칠할 색 3개를 일단 뽑아야 돼. 이렇게 5, 3이 우선이야. 색을 먼저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뽑아놓고 그 3가지 색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영역을 칠할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칠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딱 봐도 케이스 분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모양이니까 그건 쉬워. 그러면 3가지 색으로 칠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여기 계속 이웃하니까 또 1, 여기 이웃하니까 1이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가 6이지 그냥 이렇게. 정답은 첫 번째 건 어렵지 않게 60이 나온다. 이걸 뭐만 하면 돼? 뭐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 색깔을 뽑아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게 낯설지 이게 색깔을 뽑았어야 되네 라고 이게 좀 낯설고. 바로 2번을 건너뛰고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마지막에 하고 조금 쉬운 3번 5가지 색을 빠짐없이 5가지 색을 빠짐이 없어야 된대. 그거 어떻게 하냐? 그냥 5팩 아니에요? 그냥 5팩 쉽죠 얘도. 그리고 이제 4번에서 언어 표현을 바꿨지. 5가지 색을 빠짐없이라고 했다가 3번에서 4번에서는 그냥 5가지 색을 사용해서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용해서. 그래서 문제에서 가만 보면 문제를 그냥 15번 문제에 보면 맨 끝에 단 같은 색을 2번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4번에. 그러니까 5가지 색을 사용을 그냥 하기만 하면 돼. 근데 빠짐없이 사용할 필요 없고 중복 허용해서 5개 사용해서 저거 색 채워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만나던 문제야 이게. 요 괄호 4번이 평소에 만나던 거.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게 되겠다. 그럼 540이죠. 여기 우리가 평소에 만나던 거. 이제 이게 어려운 건 괄호 2번이 어렵죠. 4가지 색을 빠짐없이 4가지 색 빠짐없이. 그럼 일단 습관처럼 아까 괄호 1번에서 하던 짓을 먼저 해야겠지, 그치? 쓸 4가지 색을 먼저 고르는 게 우선이야. 5가지 색 중에 우리는 4가지 색을 사용할 건데 그 사용할 4가지 색을 먼저 고르는 게 우선이야. OC4가 우선. 그리고서 4가지 색으로 칠하는 상황을 구분해야 되는데 4가지 색을 채우는 상황을 고민해봐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1. 어떤 상황이 있냐? 그냥 바로 아예 A에서 D에 여기를 4가지 색으로 채운 거야. 그리고 2를 자유를 준 거지. 이렇게.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그게 아니야. A에서 D까지 3개의 색만 칠한 거야. 3개의 색만. 그리고 2에 마지막 1가지 색을 칠해준 거지. 요렇게 크게 모델을 구분할 수가 있어. 이게 좀 어려워. 와닿지가 이게 처음 하면 잘 생각이 안 날 거야. 근데 설명 들으면 또 아 그렇겠네. 또 그런 생각은 또 들어. 근데 혼자 하면 잘 생각이 안 나. 딱 그런 문제야 이게. 그래서 4개의 색에다가 요 2는 마지막에 4개 쓴 색깔 중에 아무거나 하나 넣어야지 라고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A부터 D까지 4개의 색을 치자면 4팩이겠지. 4팩.
처음 4개의 영역, 즉 A, B, C, D에다가 4개의 색을 칠하는 건 4팩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2에는 그러면 A랑 D에 칠한 색깔 2개 빼고 남은 2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들어가니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48개가 하나 나올 거고 맞나? 맞네. 이렇게. 얘가 이제 좀 어려운데 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A부터 D에 3개의 색을 쓸 거고 E에다가 마지막 1개의 색을 쓸 거지, 그치? 주어진 4개의 색깔을 가지고.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색깔을 구분해 줘야 돼. 즉 여러분들이 지금 4개의 색깔을 뽑았잖아. 그 중에서 또 뭘 뽑아야 되냐면 그 4가지 색 중에 마지막 1개의 뽑을 색을 또 뽑아줘야 돼. 걔를 그래서 마지막에 남겨둬야 돼. 남겨둬야 돼. 그래서 얘는 시작이 4개의 색 중에 요 2에 쓸 색깔 하나를 먼저 뽑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색을 칠할 겁니다. 그냥. 그러면 남은 3개가 여기에 들어갈 건데 3개의 색으로 A, B, C, D를 채워봐 한번.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는 똑같겠지, 그치? 그리고서 D에는 어떻게 들어가? D에? 1개밖에 없지. B에 들어간 1개밖에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2도 우리가 뽑아놓은 저거 하나밖에 못 들어가지. 이렇게. 이게 되겠어. 여기서 24 더하면 72. 그래서 5C4를 곱하면 360이 정답이 될 겁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이게 좀 독특해요. 색칠하기 중에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 이거 이상으로 어렵게 나온 색칠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쪽 지역 기출에서. 자, 그러면 정리되셨으면 17번을 풀어보시면 되고 17번은 쉽죠? 자, 우리 곱이 짝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한다고? 항상 여사건으로 생각한다고? 곱이를 쓰면 전체에서 짝수를 남겨야 되니까 전체에서 홀수 빼는 거라고 그죠? 곱이 짝수면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짝수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여사건으로 해석해서 전체에서 곱이 홀수인 거 빼겠죠? 정답 5번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18번. 내가 여기 왼쪽에다가 지금 여기 대표용 O 정수론 해놓고 배수의 특징 이 네모 칸에다가 싹 다 정리해놨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2, 3, 4는 꼭 알아두셔요. 2, 3, 4는 종종 나와요. 실제로 18번 문제 보면 여러분들한테 4의 배수를 물어보기도 하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암기라서. 홀수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진 않겠지? 일단 홀수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진 않을 거니까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홀수가 껴있어. 그러면 맨 끝이 1, 3, 5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겠지, 그치? 그러면 맨 끝에 요거 3개 중에 하나 들어가겠네요. 맨 끝에, 그쵸? 그럼 맨 끝에 3개 중에 하나 들어갈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는 숫자가 0, 1, 2, 3, 4, 5니까 자, 1, 3, 5 중에 하나 썼어. 예를 들어 1을 썼다 가정해봐. 그럼 맨 처음에는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 이제? 4가지. 0 안 되죠? 4가지. 그럼 예를 들어 뭐 1을 썼다 쳐. 그럼 가운데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제 또? 4가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에서 원하는 홀수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 세 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인 거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요번에 4의 배수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열심히 일일이 다 4의 배수들을 써야 된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4의 배수 0, 1, 2, 3, 4,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 뭐뭐 있어?
04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08은 안 되니까 1, 2가 가능하고 1, 6은 안 되니까 2, 0 가능하고 2, 4 가능하고 28 안 되니까 3, 2 되고 3, 6 안 되니까 4, 0 되고 그 다음에 4, 4 안 되고 4, 8 안 되고 5, 2가 되고 이렇게 그리고 나선 없죠. 이렇게 그죠? 이 모델이야. 무려 7가지나 했어. 그리고 해줘야지 이제. 그러면 끝에 두 개가 0, 4야.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4개, 그치? 끝에가 1, 2야.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야? 그치? 결국은 핵심은 뭐야? 여기에 0이 껴있으면 4개, 0이 없으면 3개밖에 맨 앞자리에 못 들어오지. 그치? 이게 반복되겠네? 그럼 보자마자 그냥 여러분들 0 들어있는 건 다 4구나. 여기 0 들어있는 거 다 4네. 0 없는 거 다 3이네. 다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규칙으로 정답 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그럼 밑에 19번 해볼까? 19번. 한번 고민해보세요. 약수 중 K 세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걸 원해. 그럼 핵심은 어디를 봐야 돼? 여기가 핵심 아니야? 지수 자리가 몇의 배수면 되는 거야? 3의 배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러면 2의 7제곱 중에서 지수 자리가 3의 배수인 게 2의 세제곱, 2의 6제곱, 그리고 1도 있지. 빼뜨리지 말고 1도 있고. 3의 9제곱도 마찬가지. 3의 세제곱, 3의 6제곱, 3의 9제곱 하고 빼뜨리지 말고 1도 있고. 5의 4제곱도 5의 세제곱 있고 1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건 3 곱하기 4 곱하기 2겠네요. 3 곱하기 4 곱하기. 그래서 24개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러면 휴, 경우의 수 필수 유형 정리 끝. 그럼 우리 아까 약속했던 부등식 2차 부등식 표제 꺼내보세요. 균형 교재 뭐야 펼쳐보시고 아니요? 균형 교재 펼쳐보시고. 우리 2차 부등식을 좀 모의고사 문제 안 봐서 보시고 놀래라. 없다고? 주면 되지. 여러분들은 뭘 풀어보냐? 18번 쉬운 거다. 다시 쉬운 걸 가지고 부등식에 대한 감을 띄워보자. 다 떨어진 거 같아. 이건 아니 인쇄기 고장났어 지금. 칠판에 문제를 써줄게 일단. 어디 뭐 연습장이나 일단 한번.
단수장 있어? 내가 혹시? 없어. 조금 없네. 아 인생이 딱 고장나가지고. 자 기출 문제 18번입니다. 얘는 군포중앙고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변형돼서 이미. 여러분들도 아마 숙제를 하면서 여러분들 모르게 풀었을 수도 있어요. 아 나랑 했을 거야. 아 내가 안 했나? 한 장 정리해서? 아 필수형 정리해서 했던 거 같은데 내가 넣어놓은 거 같은데 이거. 군중고에서 이미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쉽거든요. 근데 어떤 조건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엄청 어려워져요. 무시할 리가 없겠지만 A가 0보다 작다를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저거 건너뛰면 문제가 갑자기 난이도가 급격히 여러분들 스스로 어렵게 만들어서 풀게 돼요. 그죠? 각각 인수분해해서 해를 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을 풀면 x가 2a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요가 나올 거고 밑에 있는 거 풀면 a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가 나오겠죠. 왜냐면 a가 음수니까. 그러면 이거의 공통 부분이 정답이니까 확실히 0보다 작다는 알아. 그러면 2a보다 커요랑 a보다 커요 중에 공통 부분은 누구야? a보다 커요. 이게 그냥 이거니까. 따라서 b가 마이너스 1, a도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는 19번.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요번에 군중고에서 찍었던 거. 시험에 되겠다. 근데 군중고 아니어도 이거는 엄청 유명하고 자주 나오는 문제다. 19번. 이거 우리 필수 요정 때 하지 않았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거 했었어 필수 요정에서 저번 시간에. 그래서 내가 계산 실수해가지고 막 내가 뭐 실수했니 막 했던 문제다 이거. 갑자기 확 기억났다. 왜 근데 나만 기억하는 분위기지? 아니지? 아니죠. 나만 기억하는 분위기 아니야. 아니야. 군중고 특히가 잘 보고 내가 기억상 이거 만들 때 군중고 부르지 있었던 거 힌트. 안돼 지지마. 문제 지지마. 문제 지면 안 돼. 자, 요걸로 바로 식 세워야죠. px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어떻게 생긴 거야 얘가. 최고차 개수 모르니까 a라 잡고 근이 0과 1이니까 요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바로 할 거고, 이때 A가 음수야 양수야? 음수겠죠. 요게 돼야죠. 요게 하면 되면 돼요. 요게 이 문제 목표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이 상황을 px 더하기 2x 더하기 3이 0 이상입니다라고, 우리는 항상 한쪽이 0인식을 가지고 자신 있게 문제 풀었잖아요. 이걸 풀었더니 이게 나왔으면 이 식은 2차 다항식일 거 아니야? 2차 다항식. px가 2차 다항식이니까 얘의 근이 그러니까 0과 1이고, 0 이상일 때 풀어서 0 이상 1 이하가 범위로 모아졌으니까 A 최고차 개수가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밑에 식에선 px 더하기 3x 더하기 2로 바꿔야겠지 식을. 여기선 px 더하기 3x 더하기 2가 이 식에다가 x 빼기 1을 한 거니까 ax에 x-1에다가 더하기 x 빼기 1을 하면 되고, 이 식이 ax 더하기 1에 x 빼기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전개했을 때 중근이 나오니까 이거에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석해서 문제 풀고 끝이었잖아, 저번 시간에.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거 굳이 전개해가지고 이거 넘겨서 px 가지고 판별식 썼다가 망해가지고 뭐 계산 잘못했니? 라고 했던 게 이거야. 나만 기억하는 거. 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요거 풀면 A였어요. 이 문제 잘 가져가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시선이야, 2차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은 조건을 보고 식을 빠르게 세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식을 빠르게. 정리되셨으면 또 식 세우러 가볼까? 그러면 22번. 이것도 중요해. 이거는 아직 이 근처는 안 나왔던 것 같고, 디미고에 한번 나왔었던. 풀어야 돼. 뭔가 감이 안 잡히는 친구들은 내가 칠판에 그려놓은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었으면 됩니다. P 뭐야? 그림이 저래. P가 뭐야? 이지. F랑 G랑 모두 같은 대칭축을 공유해. 그럼 교점도 당연히 서로 대칭이겠지. 둘 다 같은 대칭축이니까 둘의 교점의 가운데가 똑같겠지.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5 나누기 2를 하니까 2가 되겠죠. P는 2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F2에서 G2 뺀 거지. F2에서 G2 뺀 걸 어떻게 찾을까?
선택권이 있어. fx 구하고 gx 구한 다음에 x는 2를 대입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 fx 빼기 gx를 구하고 x는 2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어. 이 문제는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야. 식을 한 번에 세울 줄 알아야 돼. 2차 부등식은 매번 말하지만 어쩔 수 없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응용 단원이라서 식 해석해서 한 번에 세울 수 있니? 그러니까 중요해. 이게 정답이야. 이걸로 문제를 풀어야 정답이 빨리 나와. 그러면 fx 빼기 gx라는 식 세워보자. fx에서 gx를 뺀 식을 세워봐. 최고차 개수는 몇이게? 그렇지. 둘은 똑같은 2차 식이니까 뺐을 때 최고차 개수는 2차 식 그대로 빼면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fx 빼기 gx의 근은 x가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1이랑 5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이렇게 한 번에 세울 수 있니가 핵심. 왜? 우리 중간고사 때 엄청 열심히 했던 거 있잖아.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뺀 함수는 식을 세웠을 때 나오는 근이 교점의 x좌표다 라고 했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 있어.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지. x는 2를 대입해 봅시다. x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맞네. 마이너스 3 깜짝이야. 2분의 27이지.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7이 되겠죠. p랑 얘가 만나니까 27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디미고에서는 어떻게 변형했냐. 이걸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수학에 종종 나올 텐데 이 표현이 이렇게 바뀐 거야. 이걸 이렇게 줘요. 같은 말이야. 같은 말입니다. 이 표현 알아두세요. f의 p 더하기 x랑 f의 p 빼기 x는 서로 같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f라는 함수가 있어. 2차 함수가 있어. p라는 x값을 기준으로 x만큼 더한 값이나 x만큼 뺀 값에 대입을 하면 함수값이 똑같아. 즉 p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만큼 갔을 때랑 왼쪽으로 3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이 똑같아. 즉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가 똑같은 거야. 그게 더하기 x 빼기 x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대칭 축이 x는 p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밀모에선 이 표현을 저렇게 바꿔서 냈어요. 자, 그러면 또 식 세우는 게 있나? 식 세우기보단 이제 그냥 이런 것도 있어요. 앞으로 넘어오면 20번?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번. 이게 좀 더 쉽죠?
그림을 그려볼까? fx가 2차 항의 개수가 음수의 2차 함수야. 요렇게 fx 생겼을 거야. 이 y는 fx.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x 더하기 1이랑 두 점에서 맞는데 그럼 x 더하기 1 이렇게 그려. 근데 독특하게 교점에 x 좌표를 준 게 아니라 y 좌표를 줬네. 여기가 뭐 콤마 8이고 여기가 뭐 콤마 3이야. 이렇게. x 좌표 뭐야 그러면? 그렇지. 2랑 7이지. 왜냐면 교점이니까 이 교점은 y는 x 더하기 1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y 좌표 알면 x 좌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봤어. 이제 물론 식도 바로 세울 수 있지. fx 빼기 x 더하기 1은 최고차계수 모르고 2랑 7을 근으로 하는 식으로 바로 튀어나오긴 하겠지. 근데 이 식을 잘 보면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이긴 하지만 얘 어떻게 바꾸면 더 좋아? 그래프로 그냥 풀려면? 이렇게 바꾸면 좀 더 편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풀겠다 하면 왼쪽 오른쪽에다 식이 있는 거고 식으로 풀겠다 하면 한쪽은 0이어야 돼. 보통 그래 보통.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야? 그렇지 여기겠네 여기.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2부터 7이겠네. 그래서 해가 따라서 2보다 크고 7보다 작아요 라고 하니까 x가 3, 4, 5, 6이니까 18, 5번 되겠죠. 괜찮죠? 그리고 라스트 하나 하면 되는데 25번 이거 라스트 하나 하고 이거 했다. 필수 용정에서 했는데 했다 해서 이거 대신에 이거 말고 이걸 했다. 이거 했으니까 28번으로 가야 돼. 28번 요거 하고 끝내. 했다. 많이 했어. 라스트 문제 오늘의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뭐가 보여? 그렇지. x제곱 더하기 kx라는 공통 부분이 보이잖아. 시환하자. t로. 그러면 t제곱 더하기 8t 더하기 15가 0입니다. 인수분해 하면 t 더하기 3, t 더하기 5니까 우리가 t로 치환했던 식 다시 넣어서 식이랑 바뀐 거지. 그죠? 괜찮죠? 이게 뭐랑 뭘 다 갔는데 실근이랑 허근을 모두 갔는데 그러면 실근과 허근을 어떻게 판단해? 당연히 식이죠. 끝났지 뭐. 그러면 여기서 k제곱 마이너스 10이고 여기서는 k제곱 마이너스 20인데 당연히 누가 커? 이게 그지. 그러면 실근은 어디서 나와야 돼 무조건? 여기 나와야 돼 여기서. 얘가 실근이고 얘가 허근이 나와야죠 여기서. 그러니까 k제곱 마이너스 12가
실그리려면 0 이상이겠죠? 동시에 k제곱 마이너스 20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12 이상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자연수 k는 당연히 그냥 4다. 끝내.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면 오늘 수업 끝. 고생들 하셨습니다. 숙제 내용 단톡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